언제까지 감으로 일기예보만 의존해서 그냥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현장 농민들은 스마트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고요. 농사는 사람이 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죠. 똑똑한 농장, 스마트팜이 요즘 농업 분야의 화두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지구 반대편에서 밭에 물을 줄 수도, 또 비료를 뿌릴 수도 있다.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닌 현실의 얘기입니다. 아직 초보 단계지만 한국의 스마트 농업도 서서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가온 스마트 농업, 그 현실과 과제를 취재했습니다. 김제시 만경읍의 하락농원. 면적이 2만 제곱미터인 대규모 유리온실입니다. 길이가 200m. 문을 열고 들어서면 맞은편 끝이 가물거릴 정도입니다. 온실에는 토마토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농장 직원들은 수확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양액 재배로 뿌리 부위를 높였기 때문에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토마토를 딸 수 있습니다. 능숙한 남자 직원은 레일을 타고 다니며 토마토를 땁니다. 작업 효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온실은 60억 원을 들여 1년 전 완공됐습니다. 이 농장의 대표는 30살도 되지 않은 젊은 농부입니다.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을 졸업했고 농업 선진국 네덜란드에서 공부한 신세대 농사꾼입니다. 이 온실은 ICT, 즉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이른바 스마트팜입니다. 이 농장 사무실에는 스마트팜의 핵심 중 하나인 컴퓨터와 제어기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 컴퓨터로 작물 생육에 필요한 조건을 설정하고 현재 상태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바깥 외부 기온이라든지 풍속, 풍향, 그리고 얘는 이제 얼마나 지금 햇볕이 센지, 그것을 저희는 광도라고 하는데요. 광도가 지금 얼마나 강하게 조사가 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요. 스마트팜은 현재 상태를 관찰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날씨와 작물의 상태 등 과거의 데이터를 축적해 놓았다가 현재의 농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제인데 어제는 상당히 그래프의 그 폭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햇볕이 상당히 강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아주 바깥에 날씨가 흐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레벨이 상당히 낮아져 있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햇볕 양이 오늘보다 훨씬 좋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조금 더 흥미로운 것은 이 모든 관측과 제어가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보온과 차광용으로 쓰이는 커튼을 칠 수 있고 온실 안 온도가 떨어지면 온풍기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 미세한 물방울을 뿌리는 것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큰 농장이 농부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본 여행을 좀 갔다 왔는데요. 일본에서도 로밍만 되어 있으니까 아주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핸드폰으로 온실 들어와서 세팅도 바꾸고 문제도 해결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서 일본 아니고 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와이파이라든지 아니면 로밍이 되어 있으면 언제 어디서라도 저희 온실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이 농장에서는 연간 1,200톤의 토마토를 수확합니다. 3.3제곱미터당 수확량이 180kg. 일반 농장의 120kg과 비교하면 50%가량 많은 생산량입니다. 스마트팜이 가져온 생산성 증대 효과입니다.
1년 매출액은 20억 원. 이런저런 경비와 이자 그리고 유리온실을 짓는 데 들어간 60억 원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당연히 갈 길을 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감으로 일기예보만 의존해서 그냥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수가 많이 생기고요. 근데 이런 ICT 스마트팜을 이용하면은 그런 실수를 많이 줄이기 때문에 토마토 퀄리티라든지 생산량이 많이 증가를 하면서 그것의 투자 비용 회수가 상당히 생각보다 짧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이쪽으로 아마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장수 803 자락 비탈진 곳에 돼지 농장이 있습니다. 제법 깔끔한 환경을 자랑하는 이 농장도 축산 분야의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팜입니다. 축사 안에는 축사 내부의 환경을 계측할 수 있는 각종 센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돼지들이 물을 얼마나 먹었고 얼마나 남았는지, 온도와 습도는 적정한지, 체중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 센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사료와 온도, 습도 등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농장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보통 이전에는 사료를 급여할 때 이제 일자별로 모돈이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날 때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사료를 올려주고 내려줘야 되는데 이 장비가 있으면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자동으로 돼서 사람이 손댈 필요 없이 그리고 실수 없이 모돈에게 사료를 급여할 수가 있습니다. 축산 농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방역입니다. 질병이 돌면 농장이 쑥대밭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장 사무실에 설치된 CCTV는 아주 유용합니다. 우리한 출입을 줄여 질병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컴퓨터에는 농장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고 사육 기록이 체계적으로 저장됩니다. 노란 색깔 같은 경우에는 설정량이고 파란 색깔은 섭취량이고 이렇게 섭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좀 설정량보다 많이 먹은 건가요, 그럼? 네, 설정량보다 조금 많이 먹은 거고 이 앞쪽에는 설정량보다 좀 작게 먹었던 거고. CCTV의 화면과 각종 데이터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농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농장은 지난해 20억 원을 들여 시설을 현대화하면서 스마트 시설을 도입했습니다. 적잖은 투자 비용이 들었지만 생산성은 높아졌습니다. 돼지 사육에서는 어미돼지 한 마리당 출하 돼지수를 뜻하는 MSY가 생산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농장의 경우 스마트 시설 도입 전보다 MSY가 6마리가량 증가했습니다. 종전에 어미 한 마리가 낳은 새끼 돼지 중 15마리가 출하됐다면 지금은 21마리가량 출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폐사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0%가 줄어버렸으니까 굉장히 저희한테는 이득이 많죠. 이거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ICT까지 접목으로 난 뒤에는 어떻게 보면 폐사됐던 돼지들이 안 죽은 것만으로도 연수입이 차이가 굉장히 많으니까 좋죠. 이 같은 결과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인 사육이 낳은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돼지의 체중을 수시로 측정해 사료의 양이나 품질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데이터화하고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옛날 같으면 사료를 한 달 사용량이 100톤이다, 130톤이다 이랬는데 130톤을 먹여가지고 돼지가 컸네 안 컸네를 구체적으로 접근을 못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130톤이 들어왔으면 우리 돼지가 얼만큼을 컸다를 측정을 하고 사료가 질이 좋다 나쁘다도 확인이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방법이 있죠.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된 것처럼 스마트 농업 역시 피할 수 없는 미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 농업이 선진 농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에 이르려면 상당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김제시 백구면의 농장.
비닐하우스인 이 농장도 스마트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컴퓨터로 하우스 환경을 최적화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온도 조절을 위해 원격으로 팬을 가동하고 커튼을 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온실을 따라갈 수 없는 점도 있습니다. 작물은 햇빛을 받고 자라는데 햇빛이 적어 유리온실보다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리온실보다는 아마 거의 제 생각으로는 한 20% 정도는 투각량이 적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방법은 비닐도 자주 갈고 하면은 좋을 텐데 기내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 강국 네덜란드는 유리온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 시설 원예의 대부분은 비닐하우스입니다. 우리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농장의 고민은 또 있습니다. 토마토 가격이 자꾸 떨어지는 것입니다. 3년 전 1kg에 2,500원이던 추락 가격이 지난해에는 1,800원으로 3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팜의 보급으로 수확량이 늘어나면 농작물 가격은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농가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농장의 주인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맛이 좋은 동양계 품종의 수출길이 열리도록 재배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하려면은 지금 수입자들이 원하는 그런 품종의 것들을 심어서 그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대줘야 되는데 지금 최고로 좋은 것들인 옛날 전에 우리가 했던 토마토 농가들이 했던 그 동양계를 심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농촌진흥청의 설문 결과 주요 시설 채소를 재배하는 농민 가운데 47%가 스마트팜을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우스 농사를 짓는 농민의 절반은 스마트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농민들의 분위기는 이런 설문 결과와 사뭇 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현장 농민들은 스마트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고요. 뉴스에서는 한 번씩 이제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전혀 생소한 그림의 떡 같은 이런 것이고 실제로 이제 농민들은 이제 고령화되고 이러면서 그런 최신식의 어떤 이런 전자제품에 접근하기가 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활용화되기가 우리 농민들 대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 농촌 인구가 고령화돼 있어 스마트 기술에 관심이 떨어지는 데다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의 시설비를 지불할 수 있는 농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주 문화산업지원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한 벤처기업. 이 회사는 로컬 푸드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보급해 이 계통에선 꽤 이름이 알려진 업체입니다. 일종의 농업 유통 부문의 스마트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업체는 2년 전 한국 실정에 맞는 스마트팜 기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영세농이 많아 고가의 시설비를 부담하기 어렵고 고령 농민이 많은 한국의 실정에 맞는 기술 개발에 나선 겁니다. 현재 이 업체는 기술 개발을 마치고 완주의 한 우렁이 농장에서 개발한 장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보급형이기 때문에 장비는 단순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쪽은 그 대기 환경 센서라고 하는데요. 그 온도, 대기 중에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그 세 가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 대기 환경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요 아래 보시면 수질 환경 센서가 되겠는데요. 수질에는 그 여기에 이제 수온, 그다음에 용존산소량 이런 것들을 계측할 수 있는 그런 센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업체가 스마트팜 기술에 나선 것은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비롯됐습니다. 농업에도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한시도 농사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농민들에게 노동시간을 줄여주고 여가 시간을 늘려주자는 것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굉장히 좀 고단하세요. 일이 하루 종일 많으시고 특히나 이제 농번기에는 더 하고요. 근데 보면은 주말에 자녀들이 좀 멀대서 부모님을 뵈러 와가지고 밥이라도 한 끼 먹으러 좀
가까운 근교에라도 가고자 했을 때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농사일 때문에 도저히 그 근처를 못 떠난다라고 하십니다. 이 업체가 개발한 장비의 가격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조만간 본격적인 판매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극복해야 할 장벽이 한 가지 있습니다. 농사는 사람이 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죠. 이걸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경험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부분의 연세 드신 그 농가분들은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농사를 지어왔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오시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IT는 대부분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농사를 짓기를 바라는 거죠. 스마트팜을 농가에 보급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큰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메디안과 같은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전북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사업단이 활동 중입니다. 현재 도내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개발과 마케팅 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시장은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매우 밝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보급하려는 그런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수천 헥타르, 그다음에 해외 시장 같은 거 봤을 때만 해도 뭐 수만 헥타르 이런 정도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제품들의 수요는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네, 전라북도나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이 그런 시장에 이렇게 크게 접근하는 기업이 아직은 없습니다. 스마트 농업과 관련된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장비와 프로그램 개발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드웨어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덜란드 같은 농업 선진국은 이미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생산된 그런 농업 데이터들이 농민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걸 소득이나 생산성으로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알고리즘이나 또는 방안들을 개발하고 또 농민들한테 그걸 보급하는데 앞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스마트 농업이 발달되면 부자 농민과 가난한 농민 사이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농업도 자본력에 의해 좌우되는 시대를 염려하는 시각입니다. 나아가 대기업 자본이 스마트팜을 앞세워 농업에 뛰어들면 대형마트처럼 영세농민을 벼랑 끝으로 몰게 될 것이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농업에 끼어들어온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저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된다면은 먼저 현재 하고 있는 농업인들한테 우선권을 주어서 먼저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 주어서 그분네들이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못 온다고 한다면은 별 수 없이 차선책으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론 한국 농업의 경쟁력을 위해 전략적인 장목에 대해서는 농업의 대형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스마트팜이 단순히 기술적 진보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스마트 기술은 농업을 혁명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로봇과 사물 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 등이 결합하면서 농업은 더욱 빠르게 변모하고 진화할 것입니다. 늘 경쟁력을 걱정하는 한국 농업에게 스마트 농업은 기회일 수도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대변화의 바람 속에서 한국 농업의 좌표를 찾아야 합니다.